안녕하세요. 도드람 동물병원 김정희입니다. 이번에는 PRS 두 번째 목차인 PRS 바이러스의 동군 상태 분류와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 요소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PRS 바이러스 배설, 즉 항원과 그 다음에 노출 상태, 항체에 따라서 동군 상태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S 항원과 항체가 양성인 농장은 PRS 불안정, 그 다음에 항체는 양성이지만 항원은 양성인지 음성인지 약간 불확실한 상태를 이제 PRS 안정, 그 다음에 항체는 양성이고 이제 항원은 음성이지만 항체가 점점 이제 음성화 단계로 가는 잠재적 음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항원 항체 모두 음성,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카테고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PRS 양성 불안정은 항원 항체 모두 양성이기 때문에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PRS 양성 안정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체는 양성이지만 불확실한 바이러스 배설 상태를 말하고요. 우리가 그 PRS 양성 안정화다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랬을 때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식동군 내에 임상 증상이 따로 나타나지가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후 확인 7일 전과 그 다음에 이후 3일 이내에 자돈 30두를 대상으로 혈액 검사를 실시를 해서 PCR 항원 음성이 30일 간격으로 연속 4번, 실제 처음 시작 지점으로 기준으로 0일, 30일, 60일, 90일 해서 90일 기간 동안 항원이 연속 4번 음성이 나온, 그랬을 때를 우리가 PRS 양성 안정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30두 혈액을 샘플링 할 때에는 초산돈들의 저체중 자돈들을 그리고 거세돈을 위주로 샘플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민감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잠재적 음성인데요. 바이러스를 배설하는 거는 이제 없는 음성 상태이고, 그 다음에 항체의 경우는 양성 또는 음성의 개체가 같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재적 음성의 경우에는 그 PRS 음성 후보들을 도입을 하고 기존에 항체가 있는 또는 없는 기존의 농장에 그 음성 후보돈을 접촉을 60일간 시킨 이후에 이 음성 후보돈을 60두를 항체 검사를 실시를 해서 만약에 항체가 양성 전환이 안 되고 계속 음성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이 돼지로부터 그 기존 농장의 돼지로부터 그 전파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잠재적 음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단계인 잠재적 음성 단계를 1년 이상 지속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 구간에 걸쳐서 항체 검사를 진행했을 때 모두 음성의 상태가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PRS 음성 농장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PRS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위험 요소들에 대한 몇 가지 논문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영국 147개 농장을 대상으로 그 위험도 평가를 해봤는데요. 이제 PRS 백신을 사용하는 농장은 사용하지 않는 농장보다 7.5배, 그 다음에 사용 밀도가 높은 농장들은 2.9배, 그 다음에 사체 퇴비장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제 5.6배의 위험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 일령을 28일 이상으로 길게 가져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도가 0.2배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논문인데요. 이거는 미국에서 27개 농장을 대상으로 PRS 발생 전을 모니터링을 해서 위험도를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후보돈을 자체 선발했을 때 위험도가 25배, 그 다음에 모돈 산차가 이제 늘어날수록 1.78배, 그 다음에 모돈 수가 이제 클수록 11.13배의 위험도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후보돈 수치 격리사를 운영하게 되거나 또는 이제 사육두수, 육성 미육 사육두수가 적게 되면 위험도를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보돈 농장에 자체 선발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동군 폐쇄를 통해서 PRS 바이러스를 컨트롤하고 그럴 때 이제
음성화 작업을 위해서 계속 봉분 폐쇄를 유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양성 농장에서 후보돈을 자체 선발할 경우 계속 양성 바이러스를 버싱돈에 전파시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돈을 이제 농장에 자체 선발할 경우에는 위험도가 증가하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논문인데요. 독일의 번식 농장 120곳에서 위험도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들은 평균 모든 사육도수가 240두이고요. 그 다음에 일괄 사육이 86농장, 자동 판매 농장이 34농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를 평가했을 때 반경 1km 이내에 농장이 2개 이상이 존재하게 되면 발생 위험도가 9.91배로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후보돈의 구입 간격을 이제 늦출수록, 그리고 주간 관리보다는 3주간, 5주간 관리일 경우에 위험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PRS 바이러스 양성 안정화와 불안정에 대한 이제 비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17년 2월부터 18년 3월까지 스페인의 한 지역에 있는 밀집된 농장 35농장을 대상으로 계속 항원 검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35개 농장을 검사를 했을 때 1년 동안 검사했을 때 15개 농장은 앞에서 PRS 동상대 분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두를 EU 7일전에서 EU 3일 이내에 30두를 검사를 해서 4번 연속 항원이 음성이 나왔을 때를 이제 안정화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15개 농장이 이 평가를 통해서 안정화에 도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개 농장에서 10개의 농장은 계속 안정화이거나 계속 불안정 상태의 동일한 상태를 유지를 했고요. 25개 농장은 양성 안정에서 불안정 또는 불안정에서 양성으로 이렇게 1회 이상 상태가 계속 변화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녹색 그래프가 안정화 농장의 비율인데요. 처음 시작에서 8월 17일까지는 양성 안정 비율이 증가하다가 다시 이제 감소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는 실제 이제 어떤 농장들을 검사했을 때 얼마나 안정화가 도달하고 또 어떤 안정에서 불안정으로 이렇게 변화되는지는 실험 실제 결과를 제가 보여드렸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양성 안정 농장과 불안정 농장 사이의 생산 성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PRS 양성 안정화 농장들은 주차별 번식 성적을 불안정 농장과 비교해 봤을 때 실산율이 1.1% 정도, 그 다음에 이유두수가 25.2두가 높게 나타나고요. 이유전 폐사율은 한 1% 정도 낮은 그런 생산 성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5가지 농장 상황과 이제 생산 성적을 비교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지금 2번과 4번 시나리오는 PRS 불안정한 상태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1, 3, 5번은 안정 상황의 생산 성적의 그 표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PRS 불안정한 2, 4번 시나리오 상황은 재발률이 2.5에서 3.5%가 높고요. 유산 발생률도 1.4에서 1.9%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이유전 폐사율도 1.5에서 2.5%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당 평균 실상과 이유 체중도 양성 안정 농장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성 안정이냐 불안정은 그 동군 상태 분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PRS 바이러스 항원 음성인 자돈을 이유하느냐 못하느냐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PRS 바이러스 그 양성 자돈을 이유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분만사에서 포유자돈이 이제 감염 상태로 태어나거나 분만사에서 감염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즉 모돈에서 자돈에게 수직 감염을 차단하고 PRS 음성 자돈을 이유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돈의 뱃속에서 임신 70일 이후에 바이러스가 태반 감염을 통해서 태아를 감염시키고
그랬을 때 자돈이 사산이나 미라 또는 모돈이 유산이나 조산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존에서 살아서 태어난 자돈의 경우는 PRS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태어나서 이 바이러스를 200일 이상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자돈이 그 다음에 육성 비익 구간에서 한 3개월까지도 다른 음성의 자돈들에게 PRS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PRS 양성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임신 말기 시점에 바이러스가 태반 장벽을 통과하면서 수직 전파, 즉 모든에서 자돈에게 태반 감염을 일으키고요. 이랬을 경우에 바이러스를 감염된 상태에서 태어난 허약 자돈들은 200일 이상까지 항원을 가지고 있고 또 3개월까지도 그 주변에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 전파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제가 PRS 음성에서 양성으로 전환된 농장에서 한번 추적 체열을 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31령의 자돈을 5마리를 제가 2표를 찍어서 30일 간격으로 계속 추적 체열을 하고 총 음성 나올 때까지 6그룹을 한번 체열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초기에 수직 감염이 발생했었던 6월 18일과 7월 18일 이후에 했던 31령의 자돈들은 120일까지도 계속 바이러스 항원이 양성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직 감염이 된 자돈은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 전파 요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그 사례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직 감염이 왜 중요한지 근데 다시 한번 근거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포유자돈과 육성돈 모돈을 대상으로 PRS 바이러스 2가지를 공격 접종해서 감염시킨 다음에 바이러스 혈증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어릴수록 즉 포유자돈에서 육성돈이나 모돈보다 같은 바이러스를 접종시켰을 때 바이러스 혈증 기간이 훨씬 길게 나타나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PRS 양성 안정화와 불안정 농장의 어떤 항원 검사, 추적 검사, 그 다음에 생산 성적 비교, 그 다음에 왜 안정화에 즉 수직 감염 차단이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